네, 이소연의 코인 스터디 시작합니다. 지난번엔 솔라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트럼프 밈코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은도 있겠죠? 대표적인 디지털 은,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형제 코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었고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투자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라이트코인은 특유의 특징과 또 장점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트코인의 주요 특징과 장점을 분석하고 왜 가상화폐 포트폴리오에 꼭 포함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투자 판단에 대한 선택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의 탄생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2011년 전직 구글 엔지니어인 찰리 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복잡성과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었고요. 가상화폐 세계에서 디지털 실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동일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라는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주요 특징 좀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거래 속도. 우선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거래 속도가 4배 이상 빠릅니다. 이는 라이트코인의 블록 생성 시간이 약 2.5분으로 비트코인의 10분에 비해서 훨씬 짧기 때문이고요.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제와 소액 거래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낮은 수수료와 비트코인에 비해 낮은 거래 수수료는 라이트코인의 큰 장점 중 하나로 돋보일 수가 있겠고요. 이는 소액 결제나 일상적인 거래에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 송금 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보안.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오랜 역사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또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라이트코인의 보안 수준은 비트코인에 못지 않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큰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분산 투자로 리스크 관리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는 필수적으로 늘 거론이 되어 왔는데요. 라이트코인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사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실생활에서의 사용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특히 해외 송금과 결제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꾸준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도 살펴보시죠. 라이트코인은 지속적인 기술 개선과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가 있겠다, 포함시킬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대체제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보다 실용적이고 빠른 특성 덕분에 소액 결제나 글로벌 송금에 적합한데요. 앞으로 가상화폐가 더 대중화되고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라이트코인의 입지는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인 부분인데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거래 속도는 물론이고 낮은 수수료 또 안정성과 보안, 신뢰도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신뢰도를 얻고 있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라이트코인을 포함하는 것은 분산 투자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라이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은 당연히 반감기가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 또한 반감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에 출시된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포크였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라이트코인에서도 발행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를 반감기라고 합니다.
이 반감기라고 하는 특정 간격으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스템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라이트코인의 첫 번째 반감기는 2015년 8월에 발생했었습니다. 25 라이트코인에서 12.5 라이트코인으로 블록 보상이 줄어들었는데 이후에 2019년도 8월과 2023년도 8월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가 발생했었습니다. 반감기의 영향도 살펴보시면 다음 라이트코인 반감기는 전문가들의 예측치에 따르면 2027년도 8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반감기로 블록 보상은 12.5 라이트코인에서 6.25 라이트코인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감기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감기가 임박하게 된다면 광부가 블록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가된 비용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라이트코인의 공급을 감소시켜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라이트코인 반감기는 라이트코인의 가치와 희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이트코인이 보유한 그런 유한한 공급은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화된 주요 특징이며 이를 희소성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트코인의 반감기는 앞으로도 투자자와 광부 모두에게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리플 소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타임스 타블로이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준비가 됐다라고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자사 결제 인프라에 통합하려는 BOA의 적극적인 행보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리플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0년 리플넷에 가입한 이후 블록체인에 기반된 실시간 국제 결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은행 방식보다 비용 절감과 처리 속도에 대한 향상을 기대하고도 있고요. 리플넷은 실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또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BOA는 리플넷의 주요 회원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도입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타임스 타블로이드가 BOA가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리플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도 추가적인 언급을 통해서 모멘텀을 자극했는데 이 ODL은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을 브릿지 통화로 사용해 거래를 단축시키고 거래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솔루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BOA가 이를 채택할 경우에 리플의 수요 증가와 금융기관의 채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BOA는 여러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리플의 기술과 일치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OA가 리플을 자사 결제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통합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고요. 또 여기서 데이비드 스트레프 데이비드 스프리제프스키는 BOA의 블록체인 특허와 리플의 연관성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해당 CEO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정말 긴 분이시네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하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나 비자 관련된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리플의 시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0.16% 넘게 오르면서 3.1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또다시 급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브라이언 모이니하는 암호화폐가 비자, 애플페이 그리고 스위프트와 같은 기존 결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타 블로이드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BOA는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완전한 도입을 보류하고 있으며 글로벌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결제 인프라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OA와 리플의 협력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효율성이 높고 또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의 기술을 적용할 경우 국제 송금 비용 절감 및 처리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타임스 타블로이드에 따르면 BOA의 이번 발표는 글로벌 금융 혁신으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리플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선제적인 블록체인 도입 경쟁은 경쟁적인 은행들에게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채택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 규제 기관들의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쳐서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이 더욱더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다만 리플에 대한 미래 전망을 둘러싼 논쟁 역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촉매 요소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리플은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리플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스트리트는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퀀트 인덱스 창립자인 아르만도 판토야와 진행자 또롭 넬슨이 리플의 가격 전망과 역사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롭 넬슨은 지금 리플을 쫓는다면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트렌드를 늦게 따라가는 경향을 지적했는데 반면 판토야는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많은 성장 기회를 잃었을 수도는 있지만 리플의 성장 가능성, 즉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8달러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가격 대비해서 상당한 수익 가능성이 있고 또 몇 주 전보다 리스크가 증가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더 스트리트는 판토야의 분석을 인용해 리플의 과거 최고가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사이 약 3.7달러, 3.8달러 수준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만에서 1만 2천 달러 수준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이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나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압박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장 이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더 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판토야는 향후 비트코인 반감기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을 촉진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는 반감기는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사이클을 주도하는 핵심 촉매제이며 혁신이나 개발이 없더라도 리플은 자연스럽게 8달러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전반적인 상승을 고려했을 때 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시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네, 지금 여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플의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360에 따르면 현재 리플의 시세부터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좋은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리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 리플의 시세를 살펴보자면 3.1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폭을 살펴보시면 현재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강하고 길게 보여주다가 어 15년도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17년, 19년, 21년, 23년 강세를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보여줬고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네요. 아무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세의 모습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거는 연수로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 폭등세를 보여주면서 고공행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었던 리플, 2021년도에 바짝 오름세를 보여주다가 긴 조정장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2025년도 초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리플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는 리플의 기술적인 발전이 더디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반면에 리플의 글로벌 송금 그리고 결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스트리트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과 관련해서 라이트코인 알아봤고요.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리플까지도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세를 많이 내뿜고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도지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은 2.96%, 약 3% 가까이 무너져 내려가면서 0.1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3달러 선까지 오름폭을 키우다가 살짝 내림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밈코인입니다. 도지코인에 관련된 이슈 한번 살펴보시면요. 최근 나온 이슈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스타게이트를 두고 생긴 논란에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소식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발언에 움츠러들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23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해서 2.4% 하락하면서 10만 3,36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해서 2.3%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3,253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소폭의 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는 6,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AI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시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내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오픈 AI,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공개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합작사 스타게이트 설립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들은 실제로는 그만큼의 돈이 없다라고 주장하고도 있는데요. 그는 소프트뱅크는 100억 달러도 안 되는 돈을 확보했다면서 나는 확실한 출처를 통해 이를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머스크의 소프트뱅크 유동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즉각적으로 반발 댓글을 올렸는데요. 올트먼은 당신도 당연히 알겠지만 틀렸다면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첫 공장 부지를 방문을 원하는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국가에 이루은 것이 회사에도 꼭 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당신도 새로운 역할에서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기를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 즉 본인의 본질적인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산업적인 부분들 본인의 산업 가치보다는 나라를 위해 국익을 위해 앞장서라라고 하는 그런 공개 비판인데 다만 이러한 분쟁에도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화랑을 띨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야드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이어 연기금 또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 이더리움은 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 심리 지표는 탐욕 상태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탐욕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9포인트 내리면서 75로 집계됐고 탐욕 상태를 보였는데요.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면서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 25%, 거래량 25%, SNS 언급량 15%, 설문조사 15%, 비트코인 총 비중 10%, 구글 검색량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지코인 한번 더 살펴보시면요. 도지코인 ETF 등록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15달러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현지 시간 2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도지코인 ETF를 위한 법적 등록을 완료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도지코인 가격은 한때 0.373달러까지 급등한 후 현재 0.36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비트와이즈는 미국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웹사이트를 통해서 비트와이즈 도지코인 ETF라는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ETF 신청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곧 공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TF 신청 절차는 먼저 법적 구조를 구축한 이후에 SEC에 S-1 양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코인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이어 새로운 ETF 상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이번 법적 등록이 시장 조작이 아닌 실제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도지 ETF 출시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이며 SEC 승인이 2015년도 4월 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도지코인 ETF가 승인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도지 가격이 최대 1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EC의 승인 여부와 시장의 반응에 주목하면서 향후 몇 달간 도지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이낸스 코인도 살펴볼까요? 바이낸스 코인은 바이낸스 거래소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대 거래 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과 관련된 소식들과 함께 지금 추가적인 소식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 최신 순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바이낸스 코인은 지금 뚜렷한 동력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코인들 시세 한번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상승폭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수익 코인 한번 지켜볼까요? 수익 코인 역시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코인이죠. 네, 코인 예치, 스테이킹 시장이 뜬다. 아까 예치와 관련된 소식들 함께 짚어봤고요. 6일 전 기사지만 수익코인이 2.9%, 약 3% 가까이 하락하면서 블록체인 확장성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대안을 제시했고 밈코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았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소식이 나와지고 있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 360 다시 한번 펼쳐보면 좋겠는데 지금 코인 360 말에서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비트코인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소식 한번 지켜볼까요? 업비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투톱이죠. 빗썸과 업비트인데 업비트가 임직원을 사칭한 사이버 사기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비트 임직원을 사칭한 사이버 사기 피해를 주의해달라고 21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업비트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최근 한 사칭범은 SNS를 통해 조작된 사원증을 제시하면서 사원 모델 구상을 도와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상장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면서 현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업비트 현직 임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공격장은 특정 기간 중 업비트가 상장할 가상자산 10개 종을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PDF 파일을 유포하고도 있습니다. 사칭범은 특정인 간의 메신저 대화가 유출된 듯 내용을 조작해 특정 가상자산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측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안내하고 있으면 또 임직원은 향후 거래 지원 예정 등을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직접 안내하지 않는다라며 업비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니 특히 이를 숙지해 가상자산의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비트는 임직원 사칭과 관련해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업비트 이용자는 업비트 고객센터 내 1대1 문의하기 탭을 통해 업비트 직원, 대리인 등 사칭 제보 항목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식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저희가 사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소식이 부족하네요. 미국의 하원 의원의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투데이 소식인데요. 트럼프 밈코인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맥신 워터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이 부패와 국가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워터스는 공화당의 계획이 암호화폐 기업 및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가 출시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현재 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대한 검토, 즉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에 대한 검토가 계획이 눈에 띄게 부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취임 전 그와 그의 가족은 가치가 급등한 밈코인을 출시했고 이로 인해 그의 개인 자산이 늘어나고 있으며 제재 대상과 적대적인 정보 그리고 기타 악의적인 행위자가 트럼프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있는 뒷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트럼프는 취임을 앞두고 오피셜 트럼프를 출시했고 이틀 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자신의 이름을 딴 코인 밈코인을 출시했는데요. 오피셜 트럼프의 가격은 출시 직후 400%가 넘게 올랐고 시가총액 역시도 14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관련 어플리케이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앱스토어의 금융 카테고리 상위 3개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암호화폐와 관련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 문샷, 코인베이스가 포함이 됐는데요. 코인베이스 월렛, 로빈후드, 그리고 바이낸스 US, 그리고 덱스 스크리너, 크라켄 등 다른 암호화폐 어플리케이션도 금융 카테고리 상위 30개 무료 앱에 들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앱의 순위 급등은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출시되면서 이루어졌고요. 출시 후에 불과 몇 시간 만인 오피셜 트럼프는 시가총액 90억 달러를 돌파했고 약 145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토큰의 시가총액은 83억 달러고요. 이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 출시했다라는 소식들 계속해서 겹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라이트코인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고요. 이와 관련된 리플 소식들, 그리고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 전반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오늘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소연의 코인 스터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